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 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도론도담의 주제는 오온의 항변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는 이런 소제목으로 오늘도 방교사님 모셨는데 방교사님과 도론도담을 나눠보겠습니다. 방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 큰 배가 있습니다. 저 배는 어떻습니까? 저게요, 그냥, 큰 배입니다. 그냥 큰 배. 큰 배입니까? 예. 엄청 크네요. 예, 지금 한 100m 정도 떨어진, 100m는 좀 넘겠네요. 한 150m 정도 떨어진 데서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지금 이렇게, 잡은 화면입니다. 화면인데, 저 왼쪽으로 보시면은 저 부산 항대교도 이렇게 보입니다. 저 배 앞쪽으로 부산 항대교가 보이시죠? 예. 그리고 다시 이 배를 이렇게 쫙 보시면은 이 배가 오늘 아침 08시 2023년 3월 24일 08시에 들어온 배랍니다. 아침에 들어왔군요. 예. 제가 이 입수한 정보에 할 것 같으면은 뭐 정보도 아니고 네이버에서 쳐보시면 다 나와요. 그냥 다 나오는데 여튼 간에 2023년 3월 24일 08시에 여기 정박한 배랍니다. 저 배가. 근데 이제 이름은 저 앞부분에 저기 이 라인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근데 저 앞에는 이제 홀란드 아메리카 라인이랍니다. 그래서 배에 라인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선사 이름이랍니다. 저 그렇군요. 배를 소유한 회사의 이름. 홀랜드 아메리카의 회사라는 선사, 예. 진짜 배를 소유한 회사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저기 또 이제 저 뒤쪽으로 저기 꿀뚝 쪽으로 보시면은 웨스트담입니까? 네, 웨스트담이라고. 웨스트담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저 명칭이 이 배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 웨스트담. 예. 보이시죠? 예. 이름이고요. 굴뚝도 뭐 두 개나 있네요. 쌍굴뚝이네 그냥. 배가 워낙 크니까 굴뚝이 두 개씩이 되어야 저게 이제 저 엔진을 돌리면 엔진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 배기가스 그걸 이제 신속하게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가스가 막 올라와요. 굴뚝의 배 앞쪽 굴뚝에는 올라오는 것 같죠, 그죠? 그렇죠. 앞쪽 굴뚝에 지금 한번 줌 한번 당겨 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지금 뭐가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한번 보십시오. 날씨가 추우니까 여기 이제 난방 공급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뭐 엔진을 돌려야 되니까요. 지금 연기가 나는군요. 그럼 지금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승객들이 이제 저 배 안에 다 있다고 봐야죠. 선실에. 그러면은 이제 난방도 공급해야 될 거고 뭐 전기도 공급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니까 아마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평생에 이렇게 크루즈선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는 좀 지금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시간을 내서 이런 크루즈선을 본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떨어진 데서 보니까 뭐 크기가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 앞에 가서 딱 서면요, 저 배가 그냥 산으로 느껴지거든요. 무지하게 큽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한 10층 정도, 일반 아파트 한 7, 8층 정도는 거뜬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뭐 한 40층 내지 50층짜리 아파트를 옆으로 눕혀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 옆에 지나가시는 두 분은 이제 승객들 같습니다. 외국인 같습니다. 그렇네요. 저 하선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관광하러 가시는 것 같고 용감하시네요. 부부시네요. 근데 이제 이 부산 항대교를 배 앞부분에 이제 보이는 부산 항대교 밑을 통과해서 들어온 배거든요, 이 배가.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배는 제가 보기엔 뭐 한 3만 톤에서 5만 톤 사이 뭐 이렇게 보이는데 크루즈선 중에도
10만 톤이 넘어가는 배들이 있거든요. 네. 10만 톤에서 20만 톤 사이, 뭐 심지어는 22만 톤짜리 배도 있답니다. 아이고, 그런 배들은 22만 톤짜리 정도 되면은 지금 보이는 저 청수의 2배 내지 3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부산항대교 밑을 통과를 못 하는 겁니다. 통과 높이가 맞지를 않아요. 그렇군요. 걸려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배들은 어디로 가느냐? 저 영도구 동삼동에 마련되어 있는 크루저 전용 터미널로 가야 돼요. 전용 부두로 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또 이제 전용 부두가 멋지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배가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관광의 편의성을 위해서 대부분의 배들이 이제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 이쪽으로 온답니다. 대부분이 오고 여기에 이제 한 대 정도 더 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배 크루즈선 저만한 크기의 배 크루즈선이 3대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이 한 척은 이제 동삼동 쪽으로 거기 전용 크루즈 전용 부두에 정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현재 뭐 동삼동에 있는 그 크루즈 전용 부두 수천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3년째인가 4년째인가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뭐 개점 휴업 상태에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걸 살리는 방안이 지금 뭐 보니까 뭐 오늘 아침 국제신문인가 거기 일면 탑인가로 뭐 보도된 것 같습니다. 뭐 탑인가 탑 아닌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일면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 기자분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도 세금을 그렇게 많이 들였다면은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크루즈 승객들은 뭐 저녁에 낮에 이제 시내 관광을 하고 저녁에 배로 돌아오면은 그 자기 선실이나 아니면은 그 테라스 같은데 나와서 저거를 할 수 있도록 그 이 해양박물관 동삼동 해양박물관 앞바다 크루즈 선착장 그 옆에 있는 그 바다 그 공간에서 뭐 해상 공연 해상에서 펼쳐지는 뭐 공연 같은 걸 그런 걸 기획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좀 이렇게 많은 크루즈선들을 불러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SM 라인이라고 지금 배가 한 척이 이 화물 배가 하나 지금 왼쪽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죠? 나가네요. 출항하네요. SM 라인이라고 컨테이너선인데 뭐 컨테이너를 많이 싣고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SM 라인이라고. 저 이제 저쪽에 이제 4부두, 5부두 쪽으로 가면은 5부두, 6부두 그 소위 말하는 신선대 부두, 7부두 이런 데서 이제 그 컨테이너를 야작을 하거든요. 그 컨테이너 야드가 있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 요 앞에 보시는 요 주차장처럼 이런 넓은 공간에 컨테이너가 많이 적재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타워 크레인, 그 다음에 골리앗 크레인, 이런 그 크레인들이 들어 올려서 저런 배에 싣는 겁니다. SM 라인, SM 선사, 지금 나가고 있죠. 출항하고 있죠. 크루즈선 앞부분에 지나가면서 이제 부산항대교 밑을 지나가겠죠. 조금 당겨 보시면은, 나가고 있죠. 지금 싹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 오시면은 저런 것도 구경거리가 되거든요. 보실 거 많아요. 놀러 오세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설이 길었습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이제 본 주제로 돌아가면은 와이프가 금방 한번 작동됐습니다. 이 비 때문에 그 본 주제로 돌아가면 이제 오온의 항변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그게 뭐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건 뭐 옛날 저 대통령을 지내신 이 전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뭐 즐겨 쓰시던 그런 뭐 대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오온도 한번 그런 왜 나만 갖고 그래? 항변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오온이 초기 불교에서는 그냥 동네북이에요. 동네북. 뭐 여기서도 오온을 두드리고 저기서도 오온을 두드리고 오온은 그냥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얘가 모든 문제의 원흉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야. 자세히 그 초기 불교 교리들을 보시면은 고진멸도 사성제 이거
성스러운 진리라고 표현되는 사성제의 네 가지 중에 고집멸도에서도 그 고의 원인이 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집을 일으키는 원인, 집이 어디서 발생하냐? 온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온이 있으니까 집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이. 그러면은 온만 사라지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예? 온이 없어지면은 집착도 없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고통도 없는 거예요. 번뇌, 뭐 이 고통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 사람, 그때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 요렇게 이해한 제자들이 뭘 하느냐? 야, 우리 그냥 집착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데로 가자. 이 온이 문제니까 이 온을 없애자. 색수상행시기가 없애자. 그냥 높은 데서 다이빙, 그 다음에 나뭇가지에 목을 맨다든지, 뭐 독곡물을 뭐 먹는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생을 그냥 끝내는 거예요. 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온이 원흉이니까, 모든 문제의 발단은 온이니까 온을 없애자. 뭐 이런 것도 되고, 또 무아, 내라는 건 없다. 아나트만, 무아 이거 없어. 나는 없어.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가지고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하고 바로 그냥 다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이 하자. 가자. 죽자. 내 혼자만 죽기는 조금 거시기 하니까, 무섭고 하니까, 야 우리 같이 죽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럼 둘이만 가다가 또 뭐 뜸맞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집단 자살 뭐 이런 것도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실제로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초기 불교의 그런 교설상, 여러 가지 진행되는 교설상, 오온이 모든 문제의 그거는 원흉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 다 맞아 떨어져 간다니까. 예. 그래서 이거 돌을 닦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것도 다 탐진치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오온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야. 오온 없으면 탐진치 안 생겨요. 예. 구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온은 과연 모든 원흉이고, 오온 그 이전의 상태는 없느냐? 오온 그 이전의 상태가 있죠. 이게 오온이 산스크리트로 하면은 빵자 스칸다가 되는 거예요. 빵자는 5, 영어로 5가지. 스칸다는 쌓여져 있는 것, 적취되어 있는 것,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진 것,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스칸다 뒤에 붙은 빵자 스칸다에서 스칸다를 떼버리자라는 거죠. 빵자 이 5가지 요소는 뭐냐? 그럼 색수상행식이에요. 여기에 온을 붙여가지고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온을 쳐죽일 놈이라 하고 공격을 해야 된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온이 붙기 전에 색수상행식은 이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놈들이 그냥 온이라는 딱지를 딱 붙이는 거야. 그 우리 군대에서 훈련할 때 침투조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대를 수호하는 경계조들은 침투조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죠, 그죠? 근데 침투조들은 들어와가지고 무기고, 그 다음에 내무반, 본부중대 뭐 이런데 뭐 붙입니까? 폭파 이 글자 써진 거 붙이잖아요. 폭파 당한 거야. 폭파 당한 거야, 니들은. 예? 그거 붙이듯이 이거 와가지고 오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5 요소는 색수상 행식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인간들이 와가지고 그냥 온을 하나 탁탁탁탁 붙인 거예요. 5가지 요소에 온을 딱 붙여놓고, 야, 이 5개는 합쳐가지고 5가지 온이 합치니까 온이야. 빵짜스칸다. 이놈은 나쁜 놈들이야. 예? 이놈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어. 우리의 괴로움이 다 이놈 때문이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이 5가지 기본 요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에?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야. 근데 얘들만 갖고 이렇게 갈구는 원인이 있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5가지 요소가 바로 인간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바로 나를 구성하는 요소거든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5가지 요소가 바로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인자가 되는 겁니다. 요소. 5가지 요소. 색, 수상, 행식. 색은 물질이죠. 그죠? 루파 물질이지 않습니까? 수상, 행식은 정신적인 작용이거든요. 혹은 그 수 같은 경우에는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감수하는 그 작용이라도 볼 수도 있거든요.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작용. 근데 어쨌든 그 작용이라도 신경계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받아들이는 어떤 기능이다 말입니다. 작용. 그러면 그게 결국은 수, 상, 행, 식 해서 이 정신적인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작용 쪽으로 정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거 이제 중간에 놓을 수도 있지만은 물질과 정신의 중간에 놓을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분류를 할 때 2가지로 분류를 한다면은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에 분류를 합니다. 전통적인 분류로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요 5가지를 그러면은 2가지 요소로 딱 바꾸면은 우리의 몸과 정신, 몸과 마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body and mind. 그럼 나를 구성하는 2가지 요소죠. 몸과 마음 혹은 정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종교 자체도 복잡하게 전개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한 탐구예요. 그걸 탐구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이 몸과 마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그게 불교거든요. 초기 불교의 불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복잡다단한 이론들이 전개가 됐는데 그 12연기도 나오고 사성계도 나오고 팔정대도 나오고 뭐 삼법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초기 불교 시대를 거쳐서 초기 불교 시대에서 시작해서 부파 불교를 거쳐서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 대성불교라는 게 일어났다는데 그 대성불교의 최초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 버전 경전이라 할 수 있는 반야심경. 왜 저는 이걸 최초 대승불교의 경전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이 잡다한 교리들, 여기 대성의 이 반야심경의 저자가 봤을 때는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잡다한 교리들을 직격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직격을 해버린 거예요. 바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바로 때려버리는 맨 선두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오온,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공정무색 무색성향 미적부 안개 내지 무의식이 쫙 나가죠. 그런 모든 것이 나가는 선두에 이 오온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성불교에서 반야심경을 만든 논사도 오온 이놈이 제일 중요한 놈이구나. 모든 문제의 시발점, 출발점 요 놈을 가지고 일단은 조지자. 일단은 요 놈을 조져 놓으면은 요 놈으로 인해서 전개된 다른 잡다한 교설들도 자연스럽게 조질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 오온을 선두에 두고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걸 전개를 하지 않았을까. 수상행식도 그러하느니라 이렇게 전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오온이 이제 말하자면 동네북이 된 겁니다. 저쪽 초기불교 동네에서도 두드려 맞고, 부파불교에서는 더 세게 두드려 맞고, 이 대성불교 와서도 결국은 두드려 맞게 된 거예요. 세 집단에서 다 그냥 테러를 당한 거야. 가만히 있는데 와서 세 집단이 다 한 명씩 찝쩍거리면서 갈구는 거예요, 그냥. 이 온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온을 그냥 그런 딱지를 5가지 요소를 색수상행식을 온이라는 딱지를 안 붙인다면은 이건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이거 옳다 그러다 혹은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나 구별 이런 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야. 맞아요. 예. 그러면 그냥 소위 노자가 도덕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에도 그게 실천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와가지고 온자를 붙여가지고 쳐주길로 해놓으니까 이게 일이 꼬여버린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 반야심경에 보면은 공중, 시제법, 공상 이 모든 이 법의 공한 모습 이게 사르바 다르마 이 슈냐타 락사나가 되거든요. 락사나가 이제 이 금강경에서 나오는 상이라고 번역된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죠. 락사나. 그 락사나가 바로 제법 공상할 때의 상입니다. 상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시는데 모든 법의 공성, 수냐타 공성이라는 것의 특징은 모든 법에 들어있는 공성이라는 것의 특징은 불생불멸, 남도 없고 멸함도 없고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불구부정,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부정불감. 이게 뭔가 이렇게 이 커져간다, 정장한다, 늘어나고 뭐 커져간다 이런 것도 없고 이 줄어든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공성의 특징은 모든 법에 다 공이 있는 공성의 특징은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 오온을 맨 처음에 예로 들어서 색수상 행식에 들어있는 공성의 특징은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뭔가 크게 뭐 점점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로 점점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제 이 반야심경에서는 이게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온이 그렇게 이제 첫머리에 오게 된 거고요. 이 또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여기서 오온은 공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금강경에 가면은 이 파상이냐 무집착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론을 이제 쭉 전개를 하죠. 교서를 전개를 하는데 이 반야심경만 딱 놓고 보면은 반야심경을 만든 저자 혹은 반야심경이 이제 처음에 나타난 제일 처음 등장한 대성경전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 반야심경에서도 오온을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하고 많은 초기불교, 부파불교의 교설들 중에 오온에 주목을 해서 요 오온을 합리적으로 조리 있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잘 해내면은 나머지 교설들은 그냥 도면급으로 같이 넘겨버릴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오온을 맨 처음에 딱 등장을 시켜가지고 조져버린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 저의 상상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 네 생각은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달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해서 행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저 인간은 또 저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뭐 반야심경을 좀 독특하게 바라보네. 그 오온에 뭐 그런 또 색다른 또 그런 모습이 보이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한번 그런 시각으로 앞부분에 반야심경 앞부분에 오온을 맨 처음에 왜 등장시켰을까? 오온을 또 어떻게 왜 그렇게 조목조목 파해를 했을까? 파해를 해서 그 오온을 이렇게 무화시키다시피 했을까? 정확하게는 그 공성 안에서는 그런 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이 5가지라는 구분이 사라지는 게 그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공성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아니고 왜 없어요? 엄연하게 있지. 물질도 있고 우리 몸도 있고 그 몸에서 생겨나는 정신적인 작용도 수상행식이라는 작용도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이 공성 안에서는 그런 구분을 하지 말자, 구별 짓지 말자라는 게 이 반야심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에 반야심경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오온을 왜 오온을 첫머리에 등장을 시켰느냐, 오온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게 만들었느냐, 공과 어떤 식으로 연결시켰느냐, 공이 아니라 공성이죠. 공성과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오온의 입장에서 오늘 방거사님이 참 설명을 자세하게 반야심경의 예를 들어 가지고 해 주셨는데요. 참 이 오온은 어떻게 보면 동네 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두드려 맞아도 결국 반야심경의 핵심은 오온은 본래 있는 그대로일 뿐이지, 이제 거기에다가 뭐 덩어리 온자, 이 쌓일 온자, 덩어리를 온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타도의 대상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뉘앙스를 간단하게 방거사님이 오늘 잘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방거사님 너무 애쓰셨고요. 이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방거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